개념수인이 121쪽부터 135쪽 121부터 135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몇 다시 몇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중단한 연습 문제 빼고 38-1부터 45-2까지 몇 다시 몇 한번 불러주세요. 39-2 네. 또요 40-2 43-1 4-1 질문 없어? 오케이 여기 봅시다. 39-2부터 가보도록 하죠. 봅시다. 자, 우리 이거 이제 오늘 문제 아마 푸는 게 제대로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진도를 내가 말했듯 거기까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적분은 다 나갈 생각이 없어요. 미분까지만 마무리할 거니까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 문제 설명할 때도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으세요. 또 푸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푸는 방법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무슨 값을 가지라고 했냐면 극소값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복습을 먼저 좀 합시다. 복습을 먼저 좀 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려드리면서 4차 함수 개형을 갖다가 알려드리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냐면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최고차 계수 양수였던 걸 내가 흰색으로 쓰고 음수였던 걸 그래프를 한 번 더 내가 이제 그래서 보여드릴게.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쁜 함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내는 거. W 모양 이쁜 게 있었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있었고요. 또 치우쳐지는 게 저런 식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었지. 이렇게. 괜찮나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거를 내가 한번 그려본다고 친다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걸 그려본다고 친다면 이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대칭인 모양으로, 대칭이에요? 가운데 선을 기준 대칭이야? 나올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로 쭉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위로 조금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 될 거야. 왜냐면 이걸 전반적으로 위아래 순서를 바꿔서 뒤집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 또 4차 함수 모양 중에서 이 W 모양만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 잠깐 쉬었다가 가는 아프리카 모양 같은 그래프가 있었죠. 이거 뒤집은 건 쌤이 좀 안 그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또 홀롤롤로라고 내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겠죠? 네, 그리고 유사 2차 함수 모양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2차 함수는 아니고, 그치? 생긴 게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던 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함계수 음수로 내가 바꿔본다고 친다면 가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하나 생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롤롤로인데 올라가는 홀롤롤로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가는 거 있었을 것이고, 또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긴 거 등장할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최고차 함계수 양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극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쵸? 이 초록색으로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다 극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해당하는 것이었고,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대야? 극대인 거지. 우리 개념쌤 보고 있어? 자, 극대에 해당하는 것이었었더라. 기억나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최고차 함계수 양수를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극소를 갖는 것들은 지금 거의 다 같거든요, 극소를. 근데 극대를 갖는 건 유일하게 유일하게 여기 무슨 모양 형태밖에 없어요? W 모양 형태밖에 없는 거지. 쌤 말 이해하니? 네, W 모양밖에 없구나. 그럼 반대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것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요, 극소가 여기서 극소의 역할을 했던 게 반대로 무슨 대가 되고요? 극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 아까 양수에서 극대에 해당했던 것은 극소가 되는 상황밖에 안 되시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래프 개형을 박아두고 할 거라서 다항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두고 하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러니까 박아두고 할 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 극소를 가져라, 극대를 가져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시면 어떤 개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야. 됐지? 자, 그럼 우리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이 극소라는 개형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음수인 상태이신 거니까 당연히 초록색 그래프 개형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근데 그게 극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슨 모양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W 모양, 뒤집은 거. 그치? W, 이런 뒤집은 모양이 되셔야 될 거야.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려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얘가 극소이려면 무조건 요러한 모양이 돼야겠구나라는 판단에서 도대체 내가 이 모양이 되려면 저 fx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겠지?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은 fx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미분한 무슨 함수에서 나오더라? 도함수에서 나오는 거였죠? 맞아요. 자, 도함수에서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극대였다가 극소였다가 극대가 되신다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마구마구 바뀐다는 소리일 거고요. 그쵸? 얘가 fx. 극대, 극소, 극대가 있다는 소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막 바뀐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극대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감소해야 돼서 양수였다가 음수여야 되고, 다시 음수였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양수로 바뀌어야겠지? 다시 양수로 바뀌어야 되고요. 다시 음수로 바뀌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난 이걸 보고 내가 그리고 싶은 저 fx라는 것은 요 f'x가 x축이라는 것과 교점이 몇 개다? 3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인 것으로? 3개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될 거야. 자, 저 미분한 함수 가봅시다.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2ax야. 자, 근데 우리는 이게는 0 해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결국 해야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a는 0이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야겠다. 맞나요? 그쵸? 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근데 여기서 이미 x값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으니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얘랑 얘랑 합쳐서 서로 다른 세 개잖아? 그럼 여기서 0이 나왔으니까 일단 0에서 0이 나오면 안 되죠. 중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써야 돼. x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여기서는 두 실근이 나오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0이 아닌이라는 말을 쓸 거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대입하면 성립하면 근이니까 성립 안 해야겠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결과 하나 나올 것이고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을 쓸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커서 A가 2분의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가져가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내려야 될 결과는 이것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시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집합해준 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9보다 큰데요. 0은 안 되니까 잠깐 빼주시고 다시 0부터 큰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요? 됐니? 우영이 이거 쉽게 했어? 여기까지 됐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3-1. 자, A라는 점이 0,1이고요. B라는 점이 10,1이야. 이거에 대해서 P점이 곡선 전원 위를 움직일 때 AP 길이의 제곱과 자, A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위의 점 P.
문제에서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의 제곱의 무슨 값을 구하라 했냐면 최소값을 그냥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크게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봤으면 좋겠어. A점 B점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대충 사소한 거라도 얘기해봐 얘들아. 그치 Y값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0,1 똑같은 높이의 10,1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 그치? Y값 정도는 똑같구나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할 것이고 일단 요 그래프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P점의 좌표를 설정해 줘야 이 길이라던가 길이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P점의 좌표를 내가 T, T제곱 플러스 2라고 둡시다. 그래서 나는 AP 길이의 제곱을 써볼게.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거야. 원래는 X 길이 뺀 거 제곱에다가 Y 길이 뺀 거 이거 뺀 거니까 T제곱 빼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원래는 루트 써야지 길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길게요. 똑같이 BP도 바로 씁시다. T 빼기 10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우리는 이거 둘이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위아래 더할 거예요. 더해보시면 지금 T에 대한 4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4차 항부터 계산할게. 여기 T 4제곱 있고 T 4제곱이 있어서 일단 2T 4제곱이야. 그치? 그리고 3차 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나 여기서 3차 항 나옵니까? 2차 항밖에 안 나오지? 3차 항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다 없으니까 빼고 2차 항 갑시다. 여기 1 있죠? 여기서 얼마 있어요? 2. 여기서 얼마 있어요? 여기서 얼마 있니? 플러스 2 있지? 그럼 여기서 플러스 오니까 마이너스 15t 제곱 가능하고 됐죠? 1차항이 혹시 있을까? 하고 확인해 봤는데 1차항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2차항이 나오죠? 아이고 2차항 다시 여기서 1 여기서는 2 여기 1차항 1이지? 미안해. 여기 2차항도 다시 1이야. 그러니까 얼마니? 그냥 플러스 5t 제곱이죠? 여기요? 자, 그러니까 6이에요. 6t 제곱. 자, 이제 1차항 갑시다. 없고요. 없는데요. 없고요. 여기서 1차항이 나오네. 마이너스 20t라고 나오고 상수가 1, 100 여기서 또 다시 1이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102 정도가 나오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전체식이 되시겠죠. 이것이 되겠죠. 이게 됩니까? 자, 문제 이제 끝나가. 얘들아, 우리는 이놈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고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또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신 거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볼 거니? 함수로 봐야 돼. t에 대한 함수니까 ft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소값 구할 거니까 제일 아래를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맨 아래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합시다. f't라는 것은 8t의 세제곱 12t에다가 마이너스 20 되셔서요. 얘를 4로 갖다가 먼저 묶어주는 게 좋겠지. 2t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인수분해서 그림을 좀 그릴 거야 얘들아. 이거 t에다가 뭐 넣어주면 0 되니? 1 넣어주면 0 되니까 조립제법 빨리 때려야지.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 상수항. 방금 1 넣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5, 5, 0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이 4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니까 t 빼기 1이 하나 있고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는 중임. 됐지?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찾는 이유는 뭐야? F 그리려고 하는 거지? F를 어떻게 그릴 거야? 이 자식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봐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호 보는 거지 지금. 그쵸? 얘들아, 부호 보려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지. 부호가 바뀐다면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부호가 바뀐 다음에 0이 되는 순간 있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여기서 일단 t 값이 누가 나왔어? 1 나왔어. 여기서 지금 근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으나 나는 그 전에 얘가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좀 써보려고 해요.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빼기 AC에서 0보다 작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근이란 소리야? 허근. 이거 잘 들어라. 허근이란 소리지. 그럼 얘는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t 값이 허근인 상태인 거니까 t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허근이니까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실제로 여기 t축을 그리실 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안 만나야 되니까 이러한 식의 모양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하자고. 이런 식의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인즉슨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계속해서 플러스 값이지. 그럼 결국 부호를 결정하는 건 이 자식밖에 없는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럼 얘는 t1을 기준으로만 부호가 바뀌어. 1보다 작을 땐 무슨 부호니? 마이너스. 1보다 클 땐 뭐야? 플러스지. 아, 그러니까 요 전체에 해당하는 식은 그냥 t 값 1을 기준으로 부호가 요렇게만 바뀌는 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란 걸 알아. 그러니까 f라는 놈은요, 뭐 했다가 뭐 할 거냐? 감소했다가 증가할 거다. t 값 1을 기준으로 라는 걸 구해내게 된 거지. 이게 제일 정확한 풀이야, 얘들아. 문제가 어려워질 때.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최소 값이었기 때문에 t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요? 1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f1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2, 90 되겠네요. 되셨나요? 됐니?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건 뭐 t 설정하는 거야 당연히 중요하고 뭐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전개했다는 것이고, 얘가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몹시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맞죠? 이게 진짜 정확한 판단이야, 얘들아.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인수분해가 되다 말았어. 여기가 2차식이거든. 근데 요걸 가지고 근을 구하기보다 먼저 판별식을 해서 실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니 허근이라서 무조건 그래프가 떠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식은 부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요 앞에 것만 부호 보면 돼. 나는 프라임 구한 이유는 부호만 볼 거니까. 이해됐죠? 자, 넘어가셔서 44-1 갑시다. 자, 두 곡선 y는 x제곱 빼기 3, y는 3-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각 편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오늘 문제 읽었니? 부경 빨리 읽어. 나 안 읽었잖아. 태우 읽었니? 44-1. 태우 뭐 이상해 여기? 내 조카인 줄 알았어. 옹알이 하는 줄. 뭐라고? 자, 44-1 문제 읽어볼게요, 얘들아. 두 개의 이차함수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직사각형인데 좌표축에 평행한 것들이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다 질문 하나 던져볼게. 이거 X축, Y축 이쁘게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문제 읽고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게 좌표축이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니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빨리 찍어봐. 이제 이지선다형이잖아. 그릴 거예요? 안 그려요? 그래. 눈을 마주치질 않는구나, 나랑. 그래, 안 그려? 안 그려요? 그래요? 내 생각엔 이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 얘들아. x제곱 빼기 3이라는 함수 그래프 보시면 저 대칭축 y축이죠. 그치?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x는 0이잖아.
y축이지? 이쁘고 또 3 빼기 x제곱도 대칭축이 y축이지. 그러니까 뭔가 y축 기준으로 이쁘게 그리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 마지막에서 그냥 애초에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어.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대요. 그럼 x축이랑 평행하고 y축이랑 평행하지? 그러니까 뭔가 같이 좀 그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됐나요? 네. 그려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함수 두 개를 그려보시면 얘들아, 하나는 x제곱 빼기 3이니까 이렇게 생기시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그래프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3 빼기 x제곱이니까 여기 3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둘이 여기서 만나는 건 맞지 얘들아? 둘 다 여기 근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괜찮죠? 네. 이러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 축들이랑 평행한 변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않겠니? 되겠니? 네. 이 넓이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최대값. 자, 그럼 결국 이 넓이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둘 다 집중해 보세요. 이거랑 둘 다 y축에 대해서 무슨 층이야? 대칭이지. 그럼 얘들아, 이게 y축에 대해서 둘 다 그래프가 대칭인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자체도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제 말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둘의 관계는 뭐야? 그렇지. x축 대칭이네요. 왜요? 이거 마이너스 3이고 이게 3이잖아. 둘 다 그래프의 2차 함계수가 1, 마이너스 1이지. 뚱뚱한 정도 어때? 똑같아. 뚱뚱한 정도 똑같으면서 대칭축 똑같지? 그럼 그대로 뒤집으면 똑같겠지.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여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y 넣어주면 마이너스 넘어가서 이거 되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다는 게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거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하니? 그러니까 얘 지금 x축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도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 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네 조각이 다 똑같은 넓이라는 거 느껴지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전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냥 요 하나 넓이만 제일 크면 4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O, 얘를 갖다가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해서 사각형 OA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러 가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되셨나요? 최대값 구하러 가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놈은 직사각형이신 거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필요할걸? 맞죠? 그래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설정하러 갑시다. 나 이 가로 길이 t라고 둘래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t, 0인 거지? 그럼 이 좌표를 구하시려면 얘는 t, 에다가 이 함수 위의 점이지. 이 함수가 3 빼기 x제곱이었거든? 식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요, 거기다가 t를 넣을 거니까 3 빼기 t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 자식의 넓이를 바로 쓰시면 우리는 t에다가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이 높이 쓸 거니까 3 빼기 t제곱이 되실 겁니다요. 되셨죠? 이게 이 자식의 넓이구나. 그럼 나는 이거의 값이 제일 크고 싶은 거니까 또 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함수라고 읽으실 거고 나는 이 값이 제일 크겠다고요.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자, 얘 전기해 주시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고요. 얘를 미분해서 그리실 거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최고치 함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라서 이놈의 그래프는 잘 안 보이려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이해됐나요?
보이지가 윤희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최대인 것은 얼마겠어요? t값이 1이겠지. 맞니? 그래서 t에다가 1을 넣어줄 거야. t가 1일 때가 최대니까 지금. 맞죠? 1 넣어줍시다. 1 넣어주니까 1 곱하기 2라서 넓이 얼마야? 2지. 근데 우리는 몇 조각이니까 이게 4조각이니까 2 곱하기 4에서 정답 얼마라고? 8이라고 잡아주는 게 맞을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서술형이거든, 이런 문제는. 딱 느낌이 서술형이야. 객관식 나올 수도 있는데 서술형 문제야. 너네 이게 무조건 최대예요? 여기 그래프 그리면 더 올라가지 않니? 그치? 근데 왜 내가 얘를 최대라 했냐면, 잘 봐.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 때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t라는 요 하나의 미지수를 설정했지. 그치?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라고 설정을 했잖아. 그럼 얘들아, 저 t라는 것은 반드시 길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t가 얘들아, 무한정, 여기 원점으로부터 거리 t니까 무한정 얘를 막 키울 수 있니? 이렇게 막 키워버리면 직사각형 요소 안 만들어지지. 여기 내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t가 누구를 넘어갈 수 없게? 그렇지, 루트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이런 사이에서만 놀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t값 범위를 체크하실 때 0이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것이고, 맞니? 그리고 루트 3이라는 것은 1보단 크니까 이런 데 루트 3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서 이 노란색 빗금 중에 최대가 t값 1일 땐 거지. 그래서 1 쓴 거예요. 알아들으실까요? 할까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찍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33쪽, 4쪽, 5쪽에서 중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11번까지가 질문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8번, 9번, 11번, 7, 8, 9 7, 8, 9, 11 라셀은 다 했어? 아니, 베이스는? 그리고 프린트도? 네 문제 가봅시다. 칠, 8, 9, 11 극값을 극값을 갖지 말래요. 자, 이것도 답을 알고 풉시다. 3참수지, 최고차함계수 양수지. 이거 아니면 쉬었다 가는 거 아니면 홀롤롤로죠. 극값 같지 않은 건 얘랑 얘지. 그치? 자, 그럼 생각을 잘해봐. 극값 같지 않는 문제수 구하라는 건 얘거든요. 그러면 이거일 때 구하고 이거일 때 구해도 괜찮았지만 나는 이러면 되지 않냐? 이거인 걸 구하고 걔가 아니에요 하면 얘죠. 이게 우리 특히 여고 확통 풀었던 친구들 여사건 개념이지. 반대로 푸는 거, 반대로 풀겠다는 소리야. 이걸 구하고 얘가 아니에요 하면 문제수 구하라는 게 나오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극값 가질 조건으로 풀게요. 극값 가질 조건으로 풀 거야. 그럼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저 자식의 도함수는 부호의 변동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게 극값이 있는 거지. 됐어요? 네, 그걸로 풉시다. 자, 그래주면은 얘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부호 변화 있으려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제 반대로 풀 거지. 이게 지금 극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풀 거니까 이 자식의
반대를 풀어줘야 그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뭐다? 0 이하다 쓰는 걸로 문제를 끝냅시다. 괜찮을까요? 됐죠? 자, 근데 이 문제는 3차 함수라서 좀 단순한 건데 봐봐. 처음부터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도 괜찮아. 극값이 없으려면 F'의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부호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말인즉슨 요놈의 F'이라는 도함수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거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괜찮고요. 판별식이 뭐여도 괜찮다? 0이어도 괜찮다로 한 번에 구할 수는 있어요. 결과는 똑같잖아. 맞니? 근데 쌤이 저 반대로 푸는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게 4차 함수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라 그래. 애들이 4차 함수는 좀 어려워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둘 다 좀 자유롭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8번 갈게요. 계산 넘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해서 저 함수를 그냥 나 fx라고 좀 두자.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3x제곱 9x 빼기 1이고요.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또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래프 그릴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는지 보면 되죠. 빗금칠할 겁니다. 가자. 미분해요. 마이너스 3x제곱에 6x에 플러스 9니까 이거 마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빨리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랑 여기 3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금 F'이니까 원래 함수라는 것은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모양이 되실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x값이 여전히 3, 여긴 x값 여전히 마이너스 1일 거야. 됐나? 네,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시는 거니까요. 2라는 것은 얘랑 딱 요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단 작으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됐니? 내가 지금 막 그리고 있다 얘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빗금 쳐서 관찰을 하실 건데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최소값은 정해져 있지. 어디가 최소야? 그치? 이거를 대입했을 때, 즉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게 바로 최소값인 건 확정이죠. 그치? 근데 최대값은 확정이 돼요? 지금 내가 그린 거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알아 몰라, 태호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렇잖아. 내가 그냥 2랑 마이너스 2 대충 그린 거잖아요. 이건 정확히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봐봐. 요거랑 요거 중에서 누가 최대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f의 마이너스 2와 f의 2를 갖다가 둘 다 대입해서 뭘 구할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마이너스 2도 넣어봐야 되고 2도 넣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넣어보지 않고 푸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 저 3차 함수의 무슨 뭐 비율관계, 4차 함수의 비율관계 이래서 저거에서 막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교과서에도 없고 일반 책들에도 이런 책에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줄 거야. 기회가 되면은 이번 시간에 뭐 알려줄 수도 있는데 상황 보고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누가 큰지 모르니까 대입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9번으로 갑시다.
혹시 둘이 했으니까 맞은 거 있어? 여기? 맞았어? 이건 좀 당황했을 거야. 이게 합성함수가 얘들아, 합성함수가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 이런 생각 좀 간단하게 해보고 가볼게. 자, 너네 혹시 이거 나한테 고1 때 합성함수를 배웠던 친구가 쟤는 확실히 배웠고 그때 있었나? 합성함수가 나한테 합성함수 배운 친구 있나? 모르겠다. 얘들아 제발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고1 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쳐볼 수 있고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배웠었거든. 좀만 서 있어. 이거 저 문제까지 하고 시간 쉴 테니까. x에서 y로 가는 정의역 x 정의역 x 공역 y 이렇게 두는 게 있었고요. g라는 함수도 공역이 y, 정역이 y, 공역이 z 이렇게 쓰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기억나니?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x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y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렇게 함수가 있어서 여기 1이 있으면 얘가 뭐 a로 간다. 그리고 여기도 뭐 y에서 z로 갈 건데 여기에 뭐 a라는 원소가 여기 z에서 뭐 여기 있는 뭐 베타로 간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습니다. g의 f의 1 이러시면 f 먼저 하는 거지. 그럼 f1이 어디로 가요? a로 가니까 얘가 g의 a로 바뀌시고 ga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베타로 가시지.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가 이렇게 넘어와서 중간에 매개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 합성함수의 역할이었거든. 기억나니 이런 거? 자, 이거를 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얘들아 봐봐. F 입장에서 얘를 보라색, 얘를 초록색이라고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놈을 갖다가 하늘색이라고 봐볼게. 자,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X고요. 제가 지금 Y예요. Y야.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1을 넣었더니 여기 지금 누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지금 이 소리야. 됐어? 됐니? 근데 그거를 다시 G라는 놈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Y가 되신 거고요. 저기가 지금 뭐가 되신 거야? Z가 되셔서 요 A가 다시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런 데로 들어오신 거거든. 그럼 그 A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야? 베타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F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라색에서 시작을 했던 거지. 보라색에서 시작을 해서 초록색에서 끝난 건데 그게 다시 초록색이 G라는 함수에선 정역이 되니까 다시 초록색에서 바톤 터치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 하늘색으로 끝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태호야 너 옛날에 나한테 100% 배웠어.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배웠거든. 뭐 있었거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볼 거거든요.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F가 여기 그려지는 그림이 지금 F고요. 여기 그려지는 그림이 지금 G일 텐데 정말 잘 들어보세요. F가 증가함수라고 해봅시다. 뭐라고요? F가 증가할 거야. 커져. 그 말인즉슨 X 값이 커질 때 정역이라 할게 얘들아. 정역이 커질 때 함수값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게 증가지. 그럼 봐봐. 보라색이 커질 때 다 써야겠다. 자. 지금 얘들아 어려운 거 한번 써보는 거야 얘들아. 하는 김에 정리 잘하자 하고 쉴 테니까 11분까지 하고 쉴 테니까. 자 F가 증가하기 때문에요. 증가하기 때문에 보라색이 증가할 때 초록색은 뭐가 돼요? 증가가 되는 거지. 근데 G라는 건 역시 증가가 되시기 때문에 G라는 것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G라는 함수도 초록색이 증가할 때 파란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증가하실 때 파란색이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합성함수라는 것을 갖다가 관찰해 보면 g의 fx라는 요 합성함수라는 것을 관찰해 보면 x 들어가서 f부터 시작하지. f부터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지. 그럼 얘들아 증가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야 결국? 그치?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파란색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가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g의 fx가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번엔 f랑 g가 둘 다 감소라고 했을 때 g의 f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감소라고 했으니까 f라는 것은요 보라색 값이 증가했을 때 초록색 값이 어떻게 돼요? 그치? 감소지. 얘들아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는 무조건 그 정의역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증가할 땐 함수가 감소해야 돼요. 또 g라는 것도 지금 감소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g라는 것도 감소되기 때문에 g라는 것도 y 값이 감소하실 때는요. 미안해요. y 값이 증가하실 때는 하늘색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는 거지. 자, 나는 이걸 통째로 합쳐서 g의 fx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정말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결론은 여기 마무리 지우고 네모 박스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f부터 시작을 해서 g까지 계산할 거거든. x 값이 증가하고 있어. 그때 f는 함수 값이 감소하지. 근데 g라는 놈 자체는 초록색이 증가할 때 하늘색은 감소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자. 난 지금 감소로 끝났잖아. 그럼 얘도 감소로 바꾸려고 그래. g가 초록색이 증가할 때 하늘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지. 초록색, 하늘색 썼을 때 초록색이 증가할 때 하늘색이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지. 맞지? 근데 나는 지금 초록색 뭘로 끝났어? 감소로 끝난 걸로 마무리 해석해야 되지. 맞아? 그럼 초록색 감소로 해석해. 왼쪽으로 보내. 그럼 하늘색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맞나요? 아, 그러니까 이 자식은 결국 하늘색이 커지는 걸로 바뀌어요. 다시, 자, 요 말을 조금 수정을 해주면 얘가 감소하실 때 뭘로 바뀌었다? 그치, 얘가 지금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라색 증가였을 때 초록색 감소였는데 다시 하늘색은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증가입니다. 납득됐니? 됐어? 자, 이제 너네 머리를 좀 어지럽게 할 거야. 세 번째, f가 증가고요. g가 감소해요. 그랬을 때 g의 fx 관찰할 거야. 자, 똑같이 씁시다. f 봅시다. 뭐예요? f 증가니까 보라색이 증가하셨을 때 초록색 어디로 가야 돼요? 증가죠. 맞죠? 네. g라는 놈은요. 지금 감소함수니까 초록색이 증가하실 때 얘 어디로 가야 돼요? 감소로 가야 되는 거 맞니? 맞니? 연결 지으려니까 깔끔하게 연결되지? 아, 증가할 때 증가였는데 바톤 터치해서 다시 감소구나. 아, 그래서 g의 fx라는 것은 x값 보라색이 증가할 때 함수값은 감소했으니 감소함수겠구나. 됐죠? 라스트. f가 감소해요. g가 증가입니다. 이랬을 때 g의 fx 또 관찰할 거야. 가봅시다. f, g. 분필 바꾸기도 힘들어. 자, 초록색 볼게요. 초록색. f라는 놈이 지금 감소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증가할 때 초록색 값은 뭐 한다?
감소할 거야. g라는 것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할 때 저 하늘색 값은 또 여전히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그럼 나는 이 둘을 짬뽕시켜서 뭘 보고 싶은 거야? g의 fx를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증가할 때 감소인데 얘는 지금 또 증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 그럼 이것도 바꿔주면 되지. 아까 그래프 생각했으니까 바로 말해보자. 얘 증가할 때 증가면 얘를 감소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감소인 거 보여요? 보여요? 초록색, 하늘색. 지금 G 그리고 있는 거야. 증가니까. 커질 때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얘를 감소로 보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넘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치? 그럼 감소로 보는 거니까 하늘색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맞지? 그럼 바톤 터치 됐다. 증가로 시작해서 감소인데 또 다시 감소로 가네. 아, 그래서 결국 얘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린 기억할 겁니다. 봐봐. 나는 지금 총 몇 가지 경우를 썼냐면 4가지 경우를 썼어요. 그 4가지 경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개의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합성하는 상황에서 관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합성을 했을 때 그 증가 감소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라서 봐봐. F랑 G가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 맞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증가고 둘 중에 하나가 감소인 거야. 물론 3번과 4번은 밖에 있는 함수 G, 밖에 있는 함수 G가 감소할 때가 3번이고 밖에 있는 함수 G가 증가할 때가 4번으로 지금 나눠서 본 거잖아. 왜냐면 얘들아 합성함수는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이 교환이 되니? 안 되지. 너네 F 합성 G라는 것과 G 합성 FX가 같아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보장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밖에 있는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총 4가지 케이스를 봤어. 자,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생각하기 당연히 어렵겠지. 귀찮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실 때, 필기하실 때 한 번쯤만 좀 머리를 같이 색깔펜 따라가면서 굴려보시고요. 결국은 내가 지금 여기다 쓸 거 외우실 거야. 아니, 빨리 풀어야 되니까. 니네 수학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점수를 빨리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수학 잘하려면 이거 생각하시면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대학을 못 가겠죠? 그러니까 봐봐. 요약합시다. F와 G의 상태가 같으면 그냥 무조건 증가예요. F랑 G가 똑같이 증가거나 똑같이 감소면 합성했을 때 무조건 증가예요. 그리고 F와 G의 상태가 다르면 무조건 뭐다? 감소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지금 1번이랑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지금 몇 번이랑 몇 번? 3번이랑 4번에 해당하는 것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되셨어요? 네, 요렇게 일단 먼저 필기를 한번 해두시고요. 쫙 찍어두시고요. 설명했으니까 우리 문제 저것까지는 풀고 좀 쉬자. 차라리. 자, 뭐 왼쪽에다 풀어볼게. 얘들아, 이런 거는 교과서든 어떤 책이든 잘 안 나와 있어. 그냥 너네 보고 생각해서 풀어보겠니? 라고 문제를 시키는데 솔직히 저거 어떻게 생각하면서 학생이 푸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자, 일단 요 fx g 요거까지만 풀고 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 여기 잠이 안 깨냐. 머리가 일어난 지 몇 시간이 됐는데 깨질 않지? 너네 스카이캐슬 봤니? 뭔지는 아니? 아니 어제 갑자기 무슨 유튜브에 무슨 요약본이 뜬 거야.
그게 총 20부작인데 1부부터 10부까지 총 요약이라서 2시간 몇 분짜리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봤다? 쌤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 나도 사교육자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비리들 이런 게 진짜 있고 막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성적 조작하다 걸린 적도 있었고 있었던 거 몰라 너네?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쌤 모교 있거든 고등학교? 저기 양천구에 있는 쌤 모교에서도 쌤이 아시는 선생님이 사립은 애들은 선생님들 잘 안 바뀌잖아. 그 선생님 아시는 선생님이 시험지 진짜 이거 OMR 체크 교체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그 쌤이 지금도 학교에 계시는데 나는 그 쌤이 그때 걸려가지고 뉴스에 이제 학교 뜨잖아. 막 이렇게 무슨 사진 나오잖아. 모자이크 해가지고. 근데 학교 교실 그 복도 내부를 딱 찍었는데 그 복도 내부가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복도인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우리 학교다. 이러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OMR 그거 교체하다가 걸리셔가지고 사퇴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퇴직 당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다니대.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썩은 거. 사교육도 썩었지만 학교도 썩은 거지.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쌤은 되게 아 세상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언젠간 남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막 그런 걸 재밌게 봤었는데 어제 그게 요약본이 떠가지고 2시간짜리를 낮 시간 동안 열심히 봤어. 씻을 때 틀어놓고 보다가 옷 입으면서 보다가 출근할 때 음성으로 듣다가 막 그러다가 결국 어제 낮에 다 봤다가 어제 밤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1화가 다 끝났으니까 1부부터 10부까지 끝났으니까 아이씨 이것도 어디서 샀지? 이랬는데 정말 귀신같이 밑에 연관 그거에 영상에 11화부터 20화까지 총 요약본 3시간 48분 나 저거 도 기억해 3시간 48분이 뜬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봐야지 이래가지고 쌤이 어제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다 안 계셔가지고 틀어놓고 3시간 48분짜리를 1.1배속으로 걸어놓고 이제 보다가 중간에 거실에서 잔 거야. 눈 뜨니까 새벽 4시 돼? 영상은 끝나 있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씻고 자가지고 지금 뭔가 수면 패턴이 엉망인가 봐.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봤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 이제 할게 얘들아. 자 합성함수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일단은 얘들아 fx가 어떤 함수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좀 계산해 볼 거야. 그럼 얘가 돼서 6에 x 빼기 1 x 플러스 1이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겠지? 괜찮니? 이거 빨리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얘가 fx고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잡을 거야. 됐지? 그리고 gx도 한번 구해봅시다. gx는 얘들아 미분할 필요가 없죠? 그쵸? gx는 그냥 애초에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는 이 그래프일 거라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신 상태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보라고 했어요. 저 합성함수를 보면 얘들아 f부터 처리하는 거니 g부터 처리하는 거니 g부터 처리하는 거야. g부터 보자 얘들아. g부터 보자. 자 g부터 보시면 얘들아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이 다르지. 그치? 이걸 나눠 볼 거야. 자 잘 들어봐. 너네 이 식을 이거 합성함수라는 것은 사실 f라는 식 안에다가 g를 넣어주세요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실 요 fx 요 자리에 x 자리에 요 gx를 쾅 하고 넣으라는 소리거든. 그럼 마이너스 x고 플러스 3을 쾅쾅 넣으라는 소리야. 그럼 이 2차식을 여기 넣어주는 순간 몇 차식이 나와? 6차식이 나오지. 그렇게 불난 소리가 아니라고요. 관찰하라는 소리야. 자, 나는 증가 감소가 중요한 거니까 나는 초록색과 하늘색 부분을 나눴어요. 됐어요? 됐죠? 자, g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x값이 0인 곳 기준인 거니까 0인 곳 기준이니까 x값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맞니? 그리고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g는 뭐예요? 감소하죠. 이해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증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시고 있냐면은 맨 밑에 이거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이 증가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3까지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F에다 넣어야 되거든. F에 넣어야 되거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갈 거야. 이해돼?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저 왼쪽에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이 하늘색은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저 왼쪽에서부터 쭉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갈 거다? 3까지 갈 거다. 그럼 3이라는 게 요 어딘가에 있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색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관찰하게 될 거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됐어요? 네. 그럼 얘들아, 저기서 내가 지금 그래프를 관찰했을 때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얘 아니면 얘지. 얘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3을 내가 여기가 아니라 좀 멀리 잡으면 얘가 더 클 수 있잖아.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나는 요 F에서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1 아니면 F의 누구일 거다? 3일 거다. 라는 생각으로 가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F1, F의 마이너스 1 계산해 볼게요. F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빼기 4 되니 0이지. F3 대입하자. 3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그래서 54 빼기 18 빼기 4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돼? 32인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얼마 나올 거다? 32가 나올 거다. 되니?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린 초록색도 봐야 돼요. 초록색을 보시면요. 3에서 무한대까지 내려가고 있지. 오,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고 있어. 그럼 다시 이 그림은 아까 하늘색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다면 지금 이 자식은요.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3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시는 상황이야. 이게 됐어?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최대값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누구 아니면 누구야? 그치? 최대값은 F의 3 아니면 누구겠어요? F의 마이너스 1이겠지? 됐니? 근데 우리는 둘 중에 누가 큰지 이미 알지? 됐어? 그래서 정답은 누구로 체크하시면 돼요? 30이라고 그냥 끝나시면 돼요. 됐나요? 얘들아, 이게 절대 야매가 아니야. 이게 진짜 합성함수를 제대로 보는 방법이야.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 안에 있는 함수의 결과라는 것은 치역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값이 밖에 있는 함수의 x값의 역할을 해요. 이해돼?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하늘색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하늘색 보시면 안에 있는 함수가 x값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오실 때 계속해서 증가하지. 값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그 증가를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3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쓴 거고, 근데 우린 그것을 다시 f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 g 입장에서 y 값에 해당하는 이 결과는 f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역이거든. x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으로 가는 상황을 이 f라는 함수의 x 값을 기준으로 본 거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함수의 값은 이걸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 쓴 거 보이죠? 가서 그때 최대값은 이 아니면 얘겠구나. 끝. 초록색은 반대로.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화살표 내가 명료하게 다시 써놓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 좀 명확하게 좀 잘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중요한 거 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11번 비슷한 문제네. 11번 봅시다. 점 A 0,2 여기에 요거와
곡선 y는 x제곱 빼기 1을 움직이는 직선 점 P에 대해서 AP 길이 제곱의 최소값이래요. 얘는 그냥 푸는 거지. P라는 점의 좌표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니까 T, T 제곱 빼기 1 둘 거고요. A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인 거니까 요 놈을 써주면 X 길이 뺀 거 제곱에다가 Y 길이 뺀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새롭게 함수 ft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럼 저 ft라는 함수는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여기 6t 제곱인데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5t 제곱이고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이거 최소값 구할 거예요. 4차 함수니까 합시다. f't는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10t, 그러니까 얘를 2t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2t 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는 부호도 볼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0 나오는 거 관찰되실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t 제곱이 2분의 5면 되잖아요. t 제곱이 2분의 5니까 t 값은 루트의 2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의 루트의 2분의 5가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음수 0 양수인 거니까 저놈의 3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걸 반영해주면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여기가 루트의 2분의 5에 마이너스 붙은 거, 0 붙은 거, 여기는 루트의 2분의 5 이렇게 되는 함수일 거야. 괜찮나? 얘가 지금 f't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시는 거니까 저 함수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래프겠지? 그치? 근데 얘들아 느낌 오니? 이 간격이랑 이 간격 어때요?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W 모양이 아주 그냥 이쁘게 대칭적인 W 모양이 나올 거야.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최소값 맞죠?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걸 대입하든 저걸 대입하든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그냥 하나 대입하자. f에다가 그냥 루트의 2분의 5만 대입해서 얘를 바로 최소값입니다 쓰면은 문제는 끝날 겁니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아따 이게 쌍꺼풀 부담스럽구만. 아이, 진짜. 얘들아, 이거 우리 하나만 좀 보고 가자. 쟤 지금 몇 차랑 밖에 없어요? 4차랑 2차랑 그리고 0차 상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얘들아 짝수 차수로만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이러면 얘들아 무조건 뭐가 되냐면 y축 대칭인 함수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얘들아. 봐봐. 너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지.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라는 거는, 대칭이라는 소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게 y축 대칭시키는 거지.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입해봤자 결국 어때요? 식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대칭시켜도 식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똑같다는 소리라고. 됐어? 그럼 여기도 봐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봐요.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가 이제 t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 있었겠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도 짝수니까 그 마이너스 대입한 게 부호 영향을 줘요?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무슨 축?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란 소리야. 대칭이란 소리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y 대칭, 즉 t 대신 마이너스 t를 대입해도 그대로 식이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할 거고, 우리 얘들아 y축 대칭인 함수를 예전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얘들아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너도 조퇴할래?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접었잖아. 좌우 대칭, 좌우 대칭 이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 그러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좌우 진짜 그 우의 우는 아니긴 한데 그냥 우함수. 괜찮니?
대칭. 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그래프 그려보이지 않아도 아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겠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야. 요것만 일단 알고 갑시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념센 끝내시고요. 배센 갑시다. 배센. 베이직. 오늘 숙제 검사만 하고 그냥 끝내자. 진도 나가지 말고. 베이직은 다 했니, 대호? 응? 넵. 어? 안 가져왔다고요? 82부터 90. 문제 써줄 테니까 봐봐. 82쪽부터 90쪽인데요. 뭐 82, 3, 4, 5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있더라도 얘들아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6쪽까지 넘어가시고 87부터 90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87부터 90 13번 또 12, 13 24 20 22 가자 12번 베이직센 12번이야. 자, fx라는 함수가 x의 4제곱 2배의 a 빼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4ax인데요. 얘가 극값을 갖지 않으라고 했어요. 아니 미안해. 극대값. 말이 안 되지. 극대값을 갖지 말랍니다. 확인하자. 4차 함수지. 최고차함계수 양수지. 그럼 그래프 개형은 크게 무슨 모양이랑 더블로 모양. 한쪽으로 치우쳐진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거, 홀롤롤로 했다 가는 거, 유사 2차 함수 모양. 이거지. 문제에서 뭘 갖지 말래요? 이것만 극대 같지. 얘만 아니면 되지. 세 가지를 구할래요? 아니면 이거 구하고 반대로 쓸래요? 이거 구하고 반대로 여집합으로 쓰면 되겠지. 자, 얘로 갈게요. 그러니까 나는 극대값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 풀 거야. 그럼 우리는 W 모양이 될 거니까 미분에서 또 관찰할 거지. 4x 세제곱 플러스 4에다가 여기가 a 빼기 1의 x 마이너스 4a가 되셔요. 자, 일단 4로 4로 다 묶여질 것 같으니까 세제곱에다가 a 빼기 1의 x 빼기 4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 우리는 부호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근을 갖다가 최대한 이거 본 거지. 우리는 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거야. 자,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찾아보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 되죠? 1 대입하면 0 되죠. 그래서 최고차함계수 1, 2차항 없으니까 0, 그 다음 a 빼기 1, 여기에 마이너스 a 있어서 1로 조립제법을 해보자. 딴딴딴 딴딴.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1 한 개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한 개가 이렇게 대신 함수로 나오시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우리는 지금 뭘로 구할 거냐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베이직이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 어려운 문제야. 자, 극대값을 가질 조건 얘로 풀 거야. 그럼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F'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F'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 자식의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면 이 자식의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 증가했다가 감소,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뀌려면 얘가 어떻게 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겠지. 맞나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 괜찮니? 이게 포인트인데.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값 1 하나 보였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아닌 서로 다른 무슨 실근? 두 실근 갖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1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a가 0이면 안 돼서 a는 일단은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쓰실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쓸 거지.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이렇게 돼서 a는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이거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에 뭘 써야 돼? 반대로 쓰셔야 돼. 그럼 얘들아 일단 요거 우리 짬뽕 좀 시킬게요. a가 4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누가 안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좀 그려보면 여기 4분의 1이 있고 걔보다 작은 건데 그 중에서 누가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여기 비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반대로 써야 되는 게 답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돼야 되지. 그리고 얘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쓸 겁니다. a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4분의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르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갑시다. 13번.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인 f'x가 그래프처럼 주어졌대요. 구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을 갖는 x값이래. 제일 큰 값 구하고 싶어. 근데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부호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처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뭐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맞죠? 그냥 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이런 데에 x값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런 데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을 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최대값은 x 어디서 가져요? 0에서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x는 0에서 최대값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됐니? 근데 이거 봐봐. 쌤 말 잘 들어줘. 얘는 f'x가 2차 함수고 fx가 3차 함수니까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형처럼 그린 거잖아. 못 그리는 그래프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막 그래프를 되게 이상하게 막 중간중간에 불연속이 되게도 막 주고 막 이상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봐. 나 이거 그림 안 그리고 문제에서 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거야. 됐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거야. 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어. 그럼 원래 함수 fx는 증가해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3으로 하는 놈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만 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1이라는 것은 이런데 마이너스 3이 있고 이런데 1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국 이 부분만 보면 뭐 했다가 뭘로 바뀌었어? 증가했다가 감소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뭐일 수밖에 없는 거니? 최대일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되겠니? 요런 방법도 좀 기억합시다. 네, 넘어가자. 찍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17. 자,
fx라는 함수가 2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고요.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마이너스 6이라 줬고 구간 0부터 2에서 fx의 최대값을 32라 했을 때 a 빼기 b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시작하자. 일단 미분했을 때 값을 줬고 0부터 2까지 최대값 얘기를 했어. 그럼 최대값 얘기니까 또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3차 함수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릴 수 있거든. 자, 일단은 프라임 값 줬으니까 미분을 합시다. 됐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6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줬죠? 그럼 a는 얼마예요? 6 끝난 거지. 됐니? 그럼 a가 6이라는 거를 반영해 주니까 결국 우리는 f 프라임 x가 a 6이니까 여기 12x 되거든. 그래서 얘를 6x로 이렇게 묶어서 x 플러스 2 가능하니? 내가 이거 왜 했냐면 그래프 그리려고. 도함수 그래프에 부호보고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려고요. 그럼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시면서 x축이랑 두 개의 점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네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로 바뀌니까 저 원래 자식의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fx가 되시겠구나. 그쵸? 자, 그래서 x값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 0부터 2까지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부터 2까지를 또 빗금을 칠해줄 거야. 자, 0이라는 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요. 요런 데에 2가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빗금을 칠하시게 될 건데 최대값이 31이에요. 무조건 얘가 최대지. 맞아? 그래서 f에다가 2를 넣어준 게 바로 최대값이야. 그래서 2 넣어줄게. 자, 2 넣어주면 여기는 16이 될 겁니다. 그리고 A값 아까 6이라는 거 밝혀냈으니까 2 대입하면 4 곱하기 6이 되어서 또 24 플러스 B인데 그게 최대값 30이라고 했으니까 B값 얼마야? 마이너스 8 될 겁니다. 그래서 A값, B값 구해진 거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죠? 얘는 지금 0부터 2까지를 빗금 그려서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가 보였으니 문제가 좀 그나마 수월한 거죠. 넘어가 보죠. 17번. 22번 가야겠네. 22, 24. 둘 다 보자. 22번. 얘들아, y는 9 빼기 x제곱이야. 이 함수의 특징 잡아봐. 특징이 뭐야? 그렇지.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대칭축이 y축이죠. 대칭축이 y축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도 똑같지. 그러니까 y축 대칭에도 똑같다는 소리니까 아, 이거 y축 대칭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저 안에 내접하는 저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가 문제 잘못 봤다.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네요. 저 안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잡으래요. 이렇게. 이거. 이 사다리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거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나 왼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 어때요? 또 똑같을걸요? 그럼 우리 한쪽만 구하고 2배 할까요? 그게 편하잖아. 자, 근데 나는 여기를 안다.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지. y 0이죠. 그럼 x값 3이랑 마3 나오니까 여기가 3이고 저기가 마3이었겠지. 자, 그러니까 난 길이 표현 일단 얘 3인 거 알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시려면 이 사다리꼴 넓이를 계산하시려면 우린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밑변과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줄 거거든. 밑변은 알았어. 그럼 저 높이에 해당하는 걸 구하러 갈 건데 이 높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얘를 t라고 잡으면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것도 t인 거지. 그치? 쌤 이거 왜 했냐면 봐봐. 몰라서 잡았어. 근데 나는 높이도 구해야 돼. 근데 이 높이가 이 점선이랑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t만큼 왔으니까 t, 0이고 여기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t, 9-t 제곱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밑변 높이 다 구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하늘색 사다리꼴 넓이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면 밑변이 지금 3에다가 t니까 얘가 3 플러스 t가 밑변 더하기 윗변이고 높이가 지금 9 빼기 t의 제곱이라서 이게 될 겁니다. 됐죠? 우리는 이거 물론 이거의 2배 계산한 거를 갖다가 구할 건데 어쨌든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 자식의 최대값만 구하러 갈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 뭐라 둘 거게? 최대값 구할 거니까 또 함수로 두면 되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ft라는 함수 정리 좀 합시다. ft는요. 분배 법칙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7이 돼요. 미분에서 최대값을 관찰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시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t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이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내가 좀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요 함수는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1이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인 음수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부호가 마풀마로 바뀌니까 원래 함수 fx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다. 됐니? 됐어? 우린 최대값 구할 거야. 너네 지금 잡은 요 t 있잖아요. 요 t 있잖아요. 길이지? 크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되지? 얘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래. 0은 이런 데 있을 거야. 여기가 t값이 1이니까. 3은 이런 데 있었겠지. 됐니? 아, 그럼 이 부분만 바라볼 거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발생을 하시고 t값, 그치. t값 1인 곳에서 발생하지? 아, 그러니까 t가 1일 때 우리는 최대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1 넣어주면 되죠. 1 넣을게요. f 여기 넣어도 되고 저기 넣어도 되지. 이게 좀 더 편해 보여. 4, 8 얼마야? 32지. 근데 얘는 지금 누구 넓이야? 이 자식 넓이지. 우리는 2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정답은 얼마다? 64라고 쓰면 되겠죠. 2배 할 거니까요. 납득됐니? 왜 뭐 이상해? 세훈아? 이미 저 파란색 저거 구할 때 2분의 1을 빼먹고 아!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야, 이미 2분을 뺐으니까 잠깐만. 내가 빨리 필기를 잡아볼게. 이렇게 하자. 하늘색. 그리고 나는 어디 있어? 진짜 용 쓴다. 곱하기 2배.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노란색인 거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됐습니다. 32. 2분을 안 했으면 빨리 말해주지. 나 혼자 열심히 했네. 자, 되셨습니다. 끝. 넘어가셔서 마지막 24. 이거는 저 A반 애들도 비슷한 거 질문하더라고. 자, 입체가 나왔거든요. 원뿔 안에 원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체 보나요? 여기 기하 선택한 사람이 여기 영어는 없잖아 지금, 그치? 기하 안 봐, 도형 안 봐요. 입체 안 봐요. 얘를 눌러 이렇게 평면으로 짜부시켜.
빨리 CPR하는 것처럼 짜부시켜. 그래주면 그림이 어떻게 생길 거냐? 원뿔은 삼각형이 될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될 거야. 인정? 그리고 문제에서 길이들을 어떻게 줬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지금 10이라고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5라고 주셨어요. 자, 이랬을 때 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원기둥 부피 구하러 갑시다. 자, 원기둥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고 얘가 지금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기둥의 부피가 나오지. 근데 밑넓이가 지금 원의 넓이죠? 네.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 체크를 좀 할까요? 이 반지름의 길이를 난 모르니까 R이라고 둘 거고 높이도 필요하니까 H라고 둘 거야. 가능? 그러니까 이때 저 원기둥이란 것의 부피는 파이 R 제곱이 밑넓이인데 거기에 높이를 곱할 거야. 맞아? 그럼 얘들아 R도 모르고 H도 모르니까 모르는 문자가 2개나 있어요. 변수가 2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배운 적이 없어. 항상 문자 하나로 바꿨잖아. 얘처럼 t에 대한 식으로 나오던가 뭐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던가 이렇게만 나왔거든. 그래서 저 문자를 바꿔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얘를 O, A, B, C, D라고 알파벳을 좀 더 보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CAD는 무슨 관계죠? 닮음인 거 보이나요? 큰 직각 삼각형과 작은 직각 삼각형 닮음인 거 보여요? 이 각이 공통이고 직각이 똑같잖아. 그럼 각 2개 같으니까 AA 닮음이거든. 맞냐?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길이 5대 10이라는 걸 써보시면 얘 대 얘지. 그럼 조그마한 삼각형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얘가 R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전체 5에서 R을 뺀 거거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5-R 대 얼마라 쓸 수 있어요? H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될 거고 쌤은 이렇게 쓸래 그냥 2배 했지? 그럼 너도 몇 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10 빼기 2R이 누구다? H라는 무슨 식이 나오신 거야? 관계식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여기 부피에다가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H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다 R로 표현이 되시죠? 태워야 2배 한 거라고. 됐어요? 그럼 넣어줍시다. 그럼 저 부피라는 식은 파이 R 제곱에다가 10-2R이 된 식이지? 우리는 이 부피가 제일 크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또 당연히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 자식을 함수로 볼 거고 그래서 그 함수를 볼 때 나는 얘를 R에 대한 함수니까 VR 이렇게 한번 써볼게. FR 써도 괜찮아. GR 써도 괜찮아. H라는 함수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피니까 볼륨 V 쓴 거야. VR 쓴 거예요. 의미 없어요. 최대값 구할 거니까 난 미분할 겁니다. 됐죠? 근데 얘들아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 바로 미분하기 좀 싫으시면 분배부터 해주면 되지. 파이 냅두시고 10R 제곱 마이너스 2R 세제곱인 거니까 미분해주면 파이에 20R 마이너스 6R 제곱이죠. 그래서 요 놈은요 2R로 한번 좀 묶어주면 여기가 10 빼기 3R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0이랑 여기서 누구 보여요? 그치, 3분의 10이 보이시는 거고 그럼 저 V'이라는 것은 최고차 함수 지금 음수인 2차 함수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0이 되는 이러한 도함수였더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 F라는 것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최대인 것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될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R 값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10을 대입해준
v에 3분의 10을 대입해준 그 값이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3분의 10을 갖다가 여기 넣어서 계산해주면 9분의 1000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3분의 10을 넣어주면 27분의 10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00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27분의 1000인데 2 곱했으니까 2000. 이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냥 27로 통분하면 되겠지? 30 곱해서. 됐니? 얘들아, 나 R이란 문자 뒀지? 실제로 R의 범위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 반지름 R이 5로 넘어갈 수 있어?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여기 R 값 0인 것부터 5는 얘보다 한참 오른쪽이지? 원래는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 특히 서술형에서 얘들아. 알겠어? 물론 객관식 같은 거면 얘들아 얘기할게. 객관식이면 체크 안 해도 돼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줄 거야. 근데 서술형 때문에 내가 자꾸 체크하라는 거야. 마지막에.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배선 끝내시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줬던 그 8월 8일 프린트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프린트 꺼내 보셔요. 여기 지금 프린트 가연이 안 못했고 여기는 했니? 채은이는 보다 기억 안 나?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니면 안 했어? 채연아. 야, 너네 이거 채연이는 몇 문제나 있어? 네 개? 저 네 개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그리고 채연이는 테스트 오늘 안 볼 건데 테스트 본다 했잖아. 오늘 얘네 결석생도 있고 조퇴도 있고 막 아무튼 그러니까 윤호는 따로 보지만 그러니까 테스트는 내가 숙제로 내줄 거야. 그래서 테스트는 답을 안 줄 거예요. 그냥 풀고 갖고 오세요. 알겠죠? 카톡에다 적어 드릴 거야. 제발. 테스트 보는 거는 프린트에다가 풀라고 시킬 거거든. 또 졸라 수상하게 또 프린트에다 풀라고 시켰는데 또 연습장에다 풀어보지 마라. 알겠지? 연습장에 풀라 할 때는 책에다 풀고 책에 풀라 할 때는 연습장에 풀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풀어오시고 따로 보시고요. 오늘은 저 네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 숙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월요일날 오세요. 알겠나요? 그러면 너는 뭐 특별해? 왜 안 돼? 월요일날? 했는데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 받으러 오라고요. 네, 아시겠죠? 채연아, 너가 불러봐. 그럼 네 문제만 하고 빨리 끝내자. 8번 8, 13 8이랑 14 끝이야? 팔 번 얘가 x는 4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 자,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 좀 없거든.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왜냐면 너네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y는 x에 x 빼기 4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무슨 값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니네 못 그리는 친구가 거의 대부분 다 없을 거거든. 이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무슨 값을 해주니까? 절대값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요 4라는 곳에서 연속인 건 문제가 없지. 연속이에요.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태호야? 미분 가능해요? 너 따로 봐야겠다. 왜 안 돼? 애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요나? 가능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죠? 한마디면 되는데 단어 한마디면 왜 불가능해? 끊겨서? 뾰족해서? 뾰족해서야. 아니 아는 척하지 마. 법규야 새끼야. 야 얘들아 내가 미분 가능성을 들어줘. 그럼 넌 어디가 끊겼냐? 다 했어? 금방 갈게. 기다려봐요. 미분 가능성은 얘들아 내가 그래프로 관찰할 때는 롤러코스터 얘기하지 않았냐? 너네 이걸 롤러코스터 타면 사냐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살아요? 이건 추락사 아니야? 안 그러니?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내가 뭐라고 그래프에서 얘기했냐면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저게 지금 부드럽다고 볼 거니? 4에서?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야. 어머나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돼요. 네? 자, 나 이거 식으로 갈 거야. 연속성부터 볼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만 볼 거냐면 4를 기준으로만 볼 거지. 그치? 그냥 이렇게 쓸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눠볼게요. x가 4보다 정신 집중 차려. x가 4 이상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양수 느낌이야? 음수 느낌이야? 양수 느낌이지? 그러니까 저 함수는 그냥 x의 x 빼기 4죠. 여기 4보다 작을 때는요. 음수,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뭘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해됩니까? 네, 우리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극한값 4에서의 우극한 봐봐요. 4보다 크니까 우극한이면 대입할 거지. 우극한 얼마니? 0이지. 함수값도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야? 0이지. 둘이 같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4보다 작은 거니까 좌극한 맞아요? 그럼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붙었지? 4 대입하니까 여전히 얼마야? 0. 그러니까 싹 다 같으니까 얘는 무슨 속이야? 연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런 거지. 좌극한으로 봐도 우극한으로 봐도 함수값으로 봐도 다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근데 그걸 밑에서 식으로 본 거고요. 됐어요? 이제는 미분이 가능하냐 물어봤으니까 미분 계수를 갖다가 관찰해 줘야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린 미분 계수 정의 쓸 거야. 리미트 x가 4로 가는 정의 쓸게요. 근데 4보다 클 때 작을 때가 함수식이 다르지? 보다시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 미분 계수도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를 나눠서 볼 거다 이 소리야. 되셨어? 자 그러면 4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얘 x 빼기 4, 얘 fx 빼기 f4 이거 똑같이 쓸 거지. 맞죠? 자 위에 것부터 갑시다. 리미트 x가 4의 우극한일 때
얘가 x 빼기 4고 난 지금 fx 4보다 조금 크신 거니까 이 함수를 씁니까? 저 함수를 씁니까? 이 함수를 쓰죠. x에 x 빼기 4를 쓸 거고 빼기 f4 할 건데 4일 때 함수값 이미 0이라고 밝혀냈어요. 됐지? 극한값 계산하자. x 빼기 4, x 빼기 4 0분의 0 꼴이지? 오랜만에 나왔다. 응 꼴 지웠어. 그럼 남는 건 x밖에 없지? 4로 보낼 거니까 얼마야? 4예요. 됐어요? 됐나요? 여기는 리미트 x가 4의 좌극한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얘를 x 빼기 4에다가 fx가 4보다 좀 작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함수가 들어가실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함수값은 여전히 0일 겁니다. 우리 극한값 계산할 거니까 4 대입해봤더니 0분의 0꼴이라서 또 지우기가 가능해지고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우미분계수를 구한 거고요. 밑에서는 뭘 구한 거야? 좌미분계수를 구한 거란 말이야. 둘이 지금 어때요? 다르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이라고요. 되셨어요? 이거를 얘들아 실제로 내가 그래프에서 관찰 한번 다시 시켜볼 거야. 봐봐. 저 4라는 놈을 기준으로 함수를 보시면 원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이 부분만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오신 거지. 맞니? 맞니? 얘들아 흰색만 잘 봐. 흰색은 4에서의 미분계수가 이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치? 그치? 근데 접어 올린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접어 올려봤자 흰색 그대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는 미분계수는 얘랑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래 그 미분계수가 지금 4였던 거예요. 기울기. 되셨나요? 그런데 접어 올린 보라색 즉 좌미분계수 쪽을 보시면 원래는 요 흰색에서는 기울기 4짜리였는데 얘를 지금 뭐 했어요? 이렇게? 올린 거지. 그럼 기울기 4짜리였던 직선을 기울기 4짜리였던 직선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접어 올린 거니까 뭐 대신에 뭘 대입한 거니? y x축 대칭한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은 거지.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기울기 얼마로 바뀌어? 그래요.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여기까지 매칭 시키시면 완벽한 거야. 듣겠냐? 근데 이걸 모른다고 쳐도 이 두 개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한 거니까 미분계수 정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너네 지금 극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 개형하면서 그냥 미분 다 때리고 있지? 너무 이거에만 익숙하면 안 돼, 얘들아. 다 그렇게 자유롭게 미분 때리고 있는 게 익숙해진 이유는 미분계수 정의에 입각했기 때문이야. 알겠죠? (14번) fx가 ax제곱 빼기 2x 빼기 2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에 f의 x 빼기 1 그리고 여기에 f의 x분의 4 빼기 1 빼기 f의 마이너스 1 문제를 풀면서 나를 아주 증오했겠구만. 자, 뭐부터 할래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지현이 뭐 시도해본 거 없었어? 얘들아, 너네 F 안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좋아? fx를 줬잖아. 너네 fx분의 1이면 여기 x분의 1들 넣어줘야 되지. 그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좋니?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니? 아니잖아. 나는 fx를 줬으니까 fx로 쓰려는 생각하는 게 기본 자세 아니겠어? 뭐 한다? 치환하실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시니까 x가 무한대로 가시면 무한대분의 1로 가기 때문에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 쓸 겁니다. 리미트 t 0으로 가시고요. 자,
x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x는 t분의 1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x를 뭘로 쓰고요? t분의 1로 쓰시고 저기 f는 f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괄호 열고 저기는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t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빼기 f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봐도 괜찮겠니? 됐니? 그럼 얘들아 요 t분의 1이랑 이거 먼저 곱한 놈을 여기로 넣어도 괜찮아요? 그럼 저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곱하기 여기를 t분의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t 빼기 f에 마이너스 1 되셨습니까? 자, 혹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뭘로 보이니? 미분계수처럼 볼 수 있지. 그럼 여기 4t니까 여기 뭘 써주고 그리고 뭐 해주면 돼? 이렇게 4 곱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극한값 계산 좀 하자. t 0으로 간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f 0으로 가겠지. 그리고 뒤에 것은 이게 f 프라임 누구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지? 그치? 오랜만에 기억나니?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t, f의 마1 플러스 4t 맞아요? 정점 얘죠? 그러니까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뒤에 뭐가 곱해져 있는? 4가 곱해져 있는. 되셨어요? 네, 이렇게 둘이 계산한 게 문제에 주어진 24A랍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F0 넣어주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 계산해야겠다. F 프라임 X는 2A의 X 빼기 2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리고 곱하기 4까지 했더니 얼마다? 그치, 4까지 했더니 저기 있는 24A가 되시더라. 됐죠? 그럼 이제 뭐 얘랑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그럼 여기 2, 여기 이거 8이지? 8 미리 치워. 쓱 지우니까 여기 누구 남아? 3 남지? 그러니까 남는 건 2A 플러스 2가 여기 3A니까 A 값 얼마다? 2 밝혀내지시네요. 됐죠? 잠깐만, 쌤 저기 동생 하나 좀 볼게. 자, 뒤에 27, 28 두 문제 합시다. 오케이. 한 문제만 해도 되겠다. 20, 뭐가 더 어려울까? 전혀 없어요. 27 볼게요.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여기다 못 풀 것 같은데 될라나? 해보자. 27번. 자, 마이너스 9와 0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처음 t, 0에서 지금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에 그은 접선이 몇 개가 되라? 그은 접선이 2개가 되라 그랬지. 그럼 얘들아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이 2개거든? 그럼 여기 봐. 저기 곡선이 있어. 내가 여기 지금 t, 0이라는 점이야. 접선을 그렸어. 1개, 2개 그렸다고 치자. 그럼 접점 몇 개예요? 2개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접선이 2개이기 때문에 접점이 몇 개일 거다? 2개일 거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접선의 방정식에선 무조건 접점이 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잡을게. 근데 문제에서 여기 t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나는 얘를 그냥 k, 라고 둬도 괜찮겠니? 다른 문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k, 저기 k 세제곱 플러스 9k 제곱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접선부터 세울게요. 됐죠? 우리는 아직 접선 얼마인지 몰라. 여기서 접선부터 세울 거야. 여기서 y는 자 미분에서 k 대입해야 되니까 3k 제곱에 플러스 18k가 기울기가 될 거고 k, k 세제곱 9k 제곱을 지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누구를 지나야 되는 거라서 얘가 t, 0을 지남이지. 쌤말 여기까지 이해했니? 곡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원래 접선을 이렇게 그리래요. 난 지금 아이디어를 원래 얘가 지금 t, 0인데 이렇게 그은 접선을 찾아가는 건데 나는 몰라. 그냥 접점 하나 찍고 거기서 접선을 그려봤더니 걔가 누굴 지난다? t, 0 지난다. 지금 이 얘기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t, 0 지나. 그러니까 x에다가 t 넣고 y에다 0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t 넣을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복잡합니다. t 넣어주시면 얘랑 분배할게요. 3k 제곱 t 18kt 됐고 마이너스 k랑 이거 분배하면서 뒤에 것까지 같이 할게. 자 마이너스 k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k 세제곱이라서 이거 만나면 마이너스 2k 세제곱이죠. 또 마이너스 k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8k 제곱인데 얘 하니까 마이너스 9k 제곱 됐니? 자 우리는 네? 뭐가? 이거요? 위요? 왜? 이거 미분한 거잖아. 아 계산할 때? 아니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8k 제곱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9k 제곱. 자 우리가 늦는 건 태우 때문이야. 농담이고 잘했어 괜찮아. 자 이렇게 됐죠? 저 새끼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정신 돌아오는 것 봐. 아 얄미워 죽겠어 저거 진짜. 몇 주째인지 몰라. 자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이제 하자는 거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봐봐.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 값이 두 개인 거야? 접점의 좌표가 두 개인 거지. 접점의 좌표 지금 뭐라 뒀지? K라 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무슨 값이? K 값이 몇 개다? 두 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두 개라고요. 그럼 얘를 K 값 두 개라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볼래? T에 대한 식으로 볼래? K에 대한 식으로 봐야 K 값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X에 대한 방정식이면 X 값 구하는 거니까. 그치? 나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볼 거야. K에 대한 식으로 볼 거야. 자 그럼 K로 잘 예쁘게 정리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K 세제곱. 그치? 2차항은 얘랑 만날 거죠? 그러니까 3t 빼기 9라고 쓸 것 같아요. 3t 빼기 9의 K제곱. 그리고 1차항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자, K 값 두 개만 나와야 돼. 맞지? 네. K에 대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K로 묶이지.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게 그냥. 그럼 여기가 2K 제곱이고 여기 K 하나 묶였으니까 3T 빼기 9K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됐죠. 됐어요? 자, 다 했습니다.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몇 개야? 여기서 K 값 0 하나 이미 나왔지.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치. 0 하나랑 다른 거나 나와도 되고 또 뭐도 있지? 중근.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이 전체 다 봤을 때 K 값 몇 개만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되지. 근데 얘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3차면 원래 3개지. 원래 방정식 그는 무조건 3개지. 근데 몇 개만 나오라고? 그럼 무슨 복이 됐다는 소리야? 중복이 됐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K값 0인 건 확실해. 그럼 애초에 여기서 1 이런 식으로 중복되던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중복돼서 중복된 거 하나 얘 하나에서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두 개가 나와. 1,
0이 나와서 그 0과 얘가 중복돼가지고 한 번 셀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야. K가 두 개야. 얘가 0이 아닌 무슨 근? 중근일 수도 있고요. 됐어요? 또 0과 또 다른 실근일 수도 있죠. 됐니? 네, 얘부터 풀게요. 0과 또 다른 실근인 것부터 풀게요. 그럼 0과 또 다른 실근 뭔가 있는 거니까 일단 0이 근이란 소리지. 0 대입해봐. 그럼 t도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지. 맞니? 괜찮아요. 근데 t가 0이 돼야 되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어려운 거야, 얘들아. t가 0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얘는 된다, 안 된다? 또 다른 실근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안 된다는 소리야. 애초에 0이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면 문제 조건이 안 맞다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로 갈 거예요. 0이 아닌 중근이에요. 됐습니까? 일단 어차피 0 넣으면 성립 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0이 근일 리는 없으니까 얘는 뺄게요. 중근만 씁시다. 판별식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3t 빼기 9 b제곱 빼기 4배의 이거 요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8에 18t 이거 쓰면 될까요? 네, 그럼 이거 만족하는 t 값이 나오겠지? 여기 9t제곱으로 시작하니까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겠어? 2차 방정식. t 값 2개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저 핑크색 범위에 맞는 거 찾아주면 될 거다. 알겠나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예요, 태연아. 자, 이거 지금 내가 이 문제로 27번으로 풀어줬으니까 28번도 꼭 별표 치시고 천천히 따라하려고 해. 알겠지, 얘들아? 천천히 따라하려고 하는데 또 따라할 때 얘들아 제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냥 몰라 넣던데 대입하던데 몰라 K로 보던데 이러지 말고 왜 K로 보고 있는지 왜 이 식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보면서 하시라고요. 알겠죠? 네. 마이너스 K를 빼. 그래. 이렇게 해도 얘는 달라지지 않고 얘만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끝.